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최근 고소가 돼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. 장 의원, 이건 허위고 무고다라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. 이 사건 개요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한 여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그제 고소장을 냈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이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됩니다. 이 고소장 내용이 뭐냐? 작년 말에 서울 시내의 한 모임에서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영등포경찰서,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습니다. 장경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. 들어보시겠습니다. 제가 아는 건 없고요.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.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.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.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는데요?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?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.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없어요.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. 당일에 출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? 없었습니다. 네. 김지혁 대변인님,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해명합니다. 당시 상황을. 원래 비서관들이랑 회식을 하고 있는 날이었는데 잠시 그 여성분이 있는 모임에 갔다.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렸고 바로 나는 급히 자리를 뜬 것밖에 없다. 앞서 목소리도 그랬는데. 남자친구가 와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거는 어쨌든 그날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정확한 이 어떤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제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급하게 이제 본인의 이제 해명을 좀 들어본 건데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서 무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상황을 잠깐만 좀 놓고 보면 작년 연말쯤에 어떤 모임 자리가 있었고 그 모임 자리에 자기는 잠깐 참석을 했다가 어떤 상황들이 소란하게 생기는 상황들이 오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은 그 자리를 이석했다. 그리고 나서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고 당시에도 뭐 언론사가 이 과정을 취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사안이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잠재워진 사안이었다.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본인과는 아무런 이 사안과 관련된 얘기도 없었고 또 뭐 고소가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.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. 이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정호기 의원님, 그런데 장경태 의원의 좀 뭐 대응이랄까요?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21대, 22대 국회 들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들 공론화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? 장경태 의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분을 기억하고. 그런데 물론 김 대변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 맞고 팩트 체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있단 말이에요.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가서 취재해라. 그리고 당시에 남자친구라는 분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는데 그 남자 취재해라. 좀 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본인이 잘 모른다고 지금 1년 전 일이라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요. 저는 딱 이 내용을 보는 순간 해당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. 근데 남자친구가 그럼 왜 행패를 부렸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그게 궁금해지죠. 네, 왜 행패를 부렸지?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여성 비서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가 와서 누구한테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지? 그리고 보통 만약에 그 행패를 여성에게 부렸다면 오히려 급히 자리를 뜨기 전에
그 상태를 좀 수습하고 그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뭔가 모색을 하고 만약에 싸우는 자리면 말리고 뭐 이런 일련의 그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저 개인적으로 네.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작년 말이라 그랬잖아요. 예. 작년 말에 계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 계엄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결의에 가득 찼었습니까?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. 장경태 의원, 일단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건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전 일이어서 소상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당시 여성의 남자친구가 와서 행패 부린 기억은 있다. 나는 거기 관여가 안 돼 있고 그냥 행패 부리길래 나왔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호 대변인 어떻게 들리십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든 일에는 그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. 것이죠. 그래서 상대당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정말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억울하시다면 경찰이 빨리 수사해가지고 진상을 밝히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. 네. 지난번에 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8월이거든요. 그게 차명 주식 투자해가지고 경찰로 수사 그 사건이 넘어가고 지금 넉 달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.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 빨리빨리 수사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아니면 정말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라면은 국회의원이든 뭐든 법 앞에 모든 게 평등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 법치인데 그게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어느 쪽으로건 간에 법치를 정확하게 세우고 경찰이 그동안 받았었던 그런 오해들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김영주 의원님. 네. 자, 이 사건이 지금 이 여성분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 낸 게 그제고 서울경찰청 상급 기관이죠. 상급청으로 이관된 게 거의 곧바로라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경찰이 상급청으로 바로 받은 것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이 성추행 혐의가 의혹이 상당히 중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?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고에 해당될 것 같으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무고로 돌려보내든지 자체 내사를 해서 사건 종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뭐 한두 달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상급청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맹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역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에 장경태 의원과 이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만지작거렸던 사람들 간에 뭔가 조정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정말 말 그대로 장경태 의원이 이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한 것에 대한 본인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감수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내 파워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버티는 것이든 뭐 그 몇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조만간 뭐 구체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으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